이 근본 없는 고위 공직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죄과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내가 이 전 시간서부터 계속 강의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 문임 노조, 더불어 친문 세력, 이자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획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그래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인사평가조차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문재인에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성과 책임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문임 노조, 요놈들이 윤석열의 아첨의 광기에 완전히 놀아났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주팔자나 보고 점이나 치고 이 주술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객에게 아첨하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들은 자기 고객이잖아. 자기 돈을 벌어야 돼. 자기 스스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남한테 속이고 돈을 버는 거야.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 아니에요? 아닌 근거를 대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야. 자기 고객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사주 보는 오는 사람, 철학관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첨해서 그 돈을 빼내는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합리성이 있습니까? 이 21세기에.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은 뭐 사주가 무슨 무슨 통계라는 둥 뭐 그러는데, 아니 무슨 통계냐고 그게. 어디 통계가 어디 있냐고. 통계를 보여달라니까. 통계를 보려면 그것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통계표를 보면. 거기에 무슨 합리성이 있어요. 어떤 합리성도 없는 걸 가지고 그것은 무슨 통계라고 이런 개소리나 하고. 뭐 40대에 사주를 40대에 뭐 주역을 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주역이 언제 시대 때 얘기입니까 그게. 문재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 점이나 치고 주술이나 따라다니는 이 윤석열을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권력욕이 아주 세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남아서 결국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것을 용인한 거예요. 문재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조국은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아유, 네, 조국 이 녀석만 보면은 정말 내가 아유. 그 말은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다는 거야. 아이고 이 새끼들 진짜. 아이고 나야. 아니 국민을 속일래도 좀 그럴듯하게 속여야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바이든 날리면을 하면 어떡하나. 응? 한심한 놈들 진짜. 네, 문재인 이 한심함은 진짜.
이런 놈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야. 핵심 세력으로. 어느 하나 똑똑한 놈이 없잖아요, 여기지. 검찰총장이 아니 최강욱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얘기해서 절대 불가 중대 흠결 이 보고서를 80페이지나 되는 거를 시뻘겋게 해가지고 올렸다는데 아유 한심하다 진짜 생각해도. 그러면 그거를 올렸으면 그거를 무마하고 자기가 임용을 하려고 쳤으면 그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리스크를 이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거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뭐야? 너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요건 요렇게 한다. 요렇게 한다 하고 성과 책임을 딱 명시화해 주는 거야. 그리고 계약서를 쓰면 되지.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이에. 그리고 안 했어? 그럼 자르면 되는 거지. 그건 국민과의 약속인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리고 왜 그걸 임기를 둬. 임기를 없애버리면 되지. 아유 난 진짜 이거만 생각해도 지금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지금. 그리고 젊은이들 직장을 못 잡아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윤석열을 봅시다. 답변할수록 거짓말이 탄로나요. 소위 입벌구죠. 이 녀석의 광기는 세 종류의 광기가 있습니다. 친일적 광기, 주술적 광기, 아첨의 광기가 있어요. 이 광기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단지 알았어야 해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주술적 광기는 도덕적 불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상관없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기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건 뭐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술적 광기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가서 점을 쳐. 그럼 점쟁이가 다른 소리를 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점쟁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무당도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감옥 갈 건지 아닌지를 무슨 어디야? 경상도에 있는 어느 무당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자기가 감옥 가느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무당한테. 이제 쫄리는 거지 지금. 응? 와 정말. 그러니까 감옥 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 고객한테 립 서비스 해주는 그 무당들의 말을 듣는 거지 이제. 자기 너무나 뻔한 거 이거를 아유 윤석열이 이 녀석 참 생각만 해도 정말. 자 이게 주술적 광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필요한 대로 관점을 막 바꿔.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관점을 바꾸는 거지. 그 관점을 바꾼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 아니야. 이명박 때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해서 무혐의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대통령을 시켜줬잖아.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똑같은 사건을 나중에 다스는 이명박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놈들이란 말이야. 이런 놈들이야 이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주역은 어떻고 뭐 이 그 무당은 뭐 우리 전통적인 뭐 미풍양속인 것처럼 뭐 떠들고 뭐 무속이 왜 문제가 있느냐는 둥 뭐 떠드는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요. 개인적으로 무속 아니라 뭐 문속이라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 자기 생애는 자기를 왜 자기의 앞날을 왜 무당한테 맡기느냐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지.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역사의식도 시대정신도 결핍해 있어요. 배운 적이 없죠. 술 처먹느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문재인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 주술적 광기에 있었고 아첨의 광기에 있었던 윤석열을 몰라봤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속았다는 말도 되지 않아. 노영민도 뭐 자기가 속았다고 어쩌다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던데 다 개수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술적 광기를 부린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 이명박 다스 똑같은 사건을 한 번은 뭐 어떻게 돼?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한 번은 그걸 가지고 감옥을 보냈잖아. 다스가 이명박 거랐잖아.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지 멋대로 그때그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 관점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이런 놈을 어떻게 서울지검장으로 앉히냔 말이야. 그래놓고 그걸 검찰총장으로 앉히냔 말이야. 내가 문재인에게 묻고자 하는 건 그거야. 뭘 조사했냐 너희들이. 무슨 인사평가를 했냔 말이야 이놈들아. 김건희를 봅시다. 김건희 얘는 더 심해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한 여자예요. 이거 명태균이한테 얘기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뭐냐? 얘는 친일적 광기가 있는지 몰라. 친일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얘는. 주술적 광기가 아주 커요. 그리고 아첨의 광기도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로 고살 먹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고 거기서 떡고물 좀 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이 뭐 미투 사건으로 고생하고 그럴 때 그 이명수 기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미투 사건에 자꾸 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돈을 안 줘서 그렇다니까. 아니 뭐 미투 하면 해도 돈만 주면 되지. 돈만 주면 그런 거 안 생겨. 이번에 김건희가 된통 걸린 거지. 왜? 아크로비스타도 주겠다고 명태균이한테 약속했다며. 그런데 3억 7,200인가 3억 7천만 원 안 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기까지. 김건희 알아들었냐? 아이고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돈 안 주려고 그거 일 시켜 먹고 돈 떼먹고. 조작의 대가죠.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주가 조작, 국정농단, 그래서 공천 조작. 이건 다 조작한 거지. 인생이 조작인 거야.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죠. 온갖 거짓말을 써.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명태균, 윤석열을 협박합니다. 윤석열은 꼼짝을 못하죠. 한 달이면 탄핵일 텐데 윤석열을 협박하자 윤석열은 꼬리를 쫙 내리고 찌익 소리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이 세 사람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싼 티켓을 끊어주는 걸로. 그래서 아마 영장을 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당히 무마시키고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날지 앞으로 어떻게 날지 두고 보시기로 합시다. 명태균이 사기꾼이죠. 라스푸틴, 진령군, 조선 구한말, 조선말에 한번 진령군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에게 뭐라고 떠들어서 니콜라이 2세가 처형되고 라스푸틴도 스스로 어떤 지경에 빠졌는지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실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눈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명태균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두 번째 갔다 나오고 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를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찾습니다. 비트코인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국민 7만원 에어드랍. 지금 빗썸으로 갑니다. 당신 곁에 안전한 투자 파트너 빗썸. 자기가 한 말도 막 바꾸죠. 뭐라고 막 난리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나오느냐?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이 어둠의 세계에서 주술가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 현혹에 넘어간 게 누구예요? 김건희죠. 김건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진령군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김명신을 봅시다. 야, 그거 사기 공천한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 공천 사기가 있었다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혜경이한테. 이 김영선도 서울대 법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야. 서울대 법대 나온 여자야. 수산시장에서 수돗물 떠먹는 장면을 우리는 누구나 기억하죠. 미쳤죠. 미쳤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오선 의원의 상태가 이 정도예요. 우리 정치판이 어떤 판인지를 아시겠죠.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습니다. 희망이 없죠. 김영선과 명태균이 영장을 침몰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됩니다. 3호 이렇게 하면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명태균과 함께 상당히 엄청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조은희 얘는 누군지 나 잘 모릅니다. 내 눈에 띈 적이 없어요. 그 서초구청장을 2번이나 했다는데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명태균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조은희가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세훈이는 잘 알죠. 예전부터 오세훈이는 자기 처가의 내곡동 토지를 셀프 보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바지 입고 갔다는 것을 사람 거기에 있는 그 이 음식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빡빡 우겼죠. 그래서 검찰은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뭐 찔찔 짜면서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했습니다. 허우대면 멀쩡하지 온갖 거짓말로 어둠의 세력에 합세한 거죠. 명태균이한테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죠. 오세훈이야말로 이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됩니다. 얘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안철수, 이 녀석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 하다가 새정치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요. 새정치의 본질이 뭔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자꾸 새정치라고 그래. 손가락은 아직도 정상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안철수의 손가락은 아직도 정상인 상태인가?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자 쓰고 나왔는데도 윤석열을 모르고 윤석열하고 같이 뭐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최진석이라는 무슨 노자 전공한 동양 철학자도 진짜 한심한 사람이죠. 최진석이라는 사람도. 네,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반지를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번지르르 해. 그런데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결국 안철수 따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인간이죠.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윤석열 찍으면 1년도 안 돼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놈하고 단일화를 한 거예요. 안철수는 더 이상 정치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이가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비전도 전략도 없는 주둥이만 살아남은 녀석이죠. 이제 정치판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취재를 방해했죠. 기자들에게. 그래서 명태균 취재는 돈의 흐름을 보라. 명태균 자신이 사건에는 돈이 있기 마련인데 돈의 흐름을 보라고 명태균 자신이 말합니다. 왜? 신용 불량자거든. 그러니까 자기 은행 계좌가 있을 수가 없잖아. 돈의 흐름이 없어. 이 녀석한테는. 돈의 흐름을 보라고 충고해줘. 기자들한테. 자기 취재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 취재하면 모든 게 다 들통나니까. 와, 하여간 이 이준석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버드 나온 등신 중에 등신이야. 예. 나는 그 마삼중일 때도 나오는 걸 가끔 내가 들어봐요. 뭐라고 이준석이 떠들어. 다 그럴듯한 말이야.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그걸 뭘 하려는 건지 몰라.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도 전략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다. 끝까지 자기의 정치를 하겠다. 근데 뭘 하려고? 그냥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을 해먹고 싶은 거야.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야. 이런 놈이 제일 무서워요. 어둠의 세력이죠. 뉴스토마토가 취재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김종인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좌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만 나타나서 뭐라고 떠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 공허해요.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래,
김종인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사람을 볼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동아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야. 공적 생활의 전체 과거의 전모를 보면 절대로 얼굴이 정치판에 와서 그 주변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와서 떠들어. 근데 의미도 별로 없어.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저 남들 하는 얘기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갖다 계속 방송에 내니까 계속 나와서 뭐라고 해. 명태균이 그러잖아. 정치적 아버지라고. 그 이름이 계속 나니까 이것저것에서 그러니까 그 김종인 울고 먹기 쉽다. 울고 먹기 좋다. 거기 오피스텔 찾아가서 쫙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뭐 거기 큰 오피스텔 있잖아. 워낙 자산가거든. 그 선대로부터 내려온 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 아니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손자 덕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종인 씨.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김병로 그 할아버지 그 이름 팔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그만두세요. 부탁합니다. 똑같이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나중에 명태균이를 이용해서 이준석을 차기 대선에 나가서 별이 순간이 온다고 이준석에게 떠들던 사람이에요. 명태균이 이용해서. 명태균은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별거 아니거든 그게. 샘플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거든. 자기는 그 샘플을 조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니까 뭐 나보고도 조작하라 해도 그 능력이 되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별로 성향을 체크해서 누구를 얼마로 올릴까 얼마만큼 올릴까 그럼 그 표본만 조작하면 다 되는데 그 특별히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난 참 이런 사람들이 날치기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준석이 2027년에 별이 순간이 온다는 둥.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김종인, 박완수, 김진태, 홍준표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사기꾼을 이용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박완수, 김진태, 홍준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적 비전과 전략이 없는 놈들이에요. 여기다. 그 명태균 수준의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고 끼룩거리는 놈들.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제 검찰 마지막에 봅시다. 이놈들 사건을 조작하고 법률을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모든 직무수행 과정을 명시화해야 됩니다. 명시화한다는 게 뭐죠? 우리 모두 투명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문서로. 문서가 없어? 그 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자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완벽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게 다 똑같은 어둠의 세력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이자들,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이자들은 다 근본 없는 자들이에요. 근본이 없는 자들이에요.